그 이주의 고려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주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1863년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또 다른 기록들 그리고 당시에 그 해외 여행자들의 기록이나 또 우리 측 또 일본 기록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그 전에도 당연히 건너갔겠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 공식 기록은 1864년에 이제 노보고르스키 그쪽에 이제 국경 초소 책임자가 연해주 이제 군강부장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1863년 11월 30일 그게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12일 정도 되는데 그때 이주에서 살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거주권을 주고 또 이분들이 지은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가 1864년 이제 9월 21일에 나옵니다.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학자들이 통칭해서 이것을 이주 원년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1914년에 연해주에 살던 이 고려인들이 고려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했는데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관계로 이게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1864년을 이주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러시아 측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주 원년이고 이제 고려인들의 이주는 다른 지역의 이주와 달리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주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제 연해주 이주. 이제 연해주 이주도 두 가지 이제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생계를 위한 당시에 또 1869년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몇 년간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1905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1907년에 정미칠주약으로 우리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이러면서 여러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의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주의 물결이 좀 바뀝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1937년까지 연해주 또 위에 이제 하바롭스크 그 흑룡주 그리고 자바이칼주 이쪽에 살던 이제 우리 고려인들 이 역사가 첫 번째 이주고 또 1937년에 널리 알려졌다시피 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17만 2천 명의 고려인이 집단 강제주 당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53년에 사망합니다. 1956년부터 새로운 공산 당사기장 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이주 당한 민족들한테 그 이전에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다시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나고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그래서 160년 역사에도 정말 네 번에 걸친 대이주를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려인들의 연해주 이주일 텐데 1863년 공식적으로 이제 1864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1차 이주의 어떤 특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차 이주의 특징은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물결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 계속된 이제 기근, 그리고 또 관리의 확정. 또 그 당시 우리 그 정부가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수가 이렇게 이주에 가서 새 삶을 찾았고 또 당시에 러시아에서도 1858년에 아이온 조약 그리고 1860년에 북경 조약을 맺으면서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이제 한량을 받아서 최종 러시아 땅이 됐죠. 그랬는데 그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주를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생계에 시달리던 많은 우리 그 함경도 북부지방 농민들이 이주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조상들은 이제 민족의식으로 이렇게 각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고 이렇게 살고 또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도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두만강에서 보기에 동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감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 감동으로 돈 벌러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때 이제 많은 애국지사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곳에 이제 찾아가서 더 체계적인 항일 운동을 펼치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이 신문도 발간하고 개몽운동을 펼치고 하면서 많은 이제 그쪽에 사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이 살기만 했던 분들을 이 각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깨어나고 또 소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는 192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예. 무지타파를 기초로 내세우고 학교 설립에 많은 그 지원을 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고려인들도 많은 학교를 세우고 개몽운동을 벌리면서 굉장히 지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럼 이주 초기에 지역별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초기 이주민들은 당연히 두만강 하구를 건너가면은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운 핫산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지가 늘어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보키옙스크.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단지동맹 예.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연추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이 집거에 사는 이 활성화된 그리고 고려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중심지가 된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인 포시에트.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또 가깝고 또 거기에 철로도 있고 항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심지로 나중에 고려인의 어떤 문화나 사회활동의 중심지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갔지만은 그게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부류들은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훈춘이나 또는 다른 지역을 거쳐서 연해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들어가면은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들어갔던 그 이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훈춘, 그리고 노보키옙스크, 그리고 포시에트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청진이나 또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포시에트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예. 이주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중부나 남부 지역에서도 예. 특히 부산 같은 데서도 이제는 기선을 타고 건너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도 1873년부터 거주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짧은 기간 내에 또 연해주의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초는 나중에 이제 고려인들의 항일운동과 문화의 이제 근거지 역할을 192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1920년대에 나온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제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 분포가 됐습니까? 그건 이제 통계 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929년도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 관구, 예. 그러니까 그의 하바롭스크나 이런 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북부 쪽은 빠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여 살죠.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한 8,000명, 그리고 포시에트는 37,000명, 그리고 이제 스파스크나 수이픈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만여 명 해가지고 통틀어서 1929년 통계가 한 15만 명 정도. 15만 네, 명. 그런데 당시에 한 20%, 30% 정도는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5만이 훨씬 넘는 한 18만에서 20만 명까지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뒤로도 이제 인구조사 이렇게 된 게 있는데, 1927년에는 17만 명, 그리고 1931년에는 이제 19만 5천 명까지 늘어나는데, 이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2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때 한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려인들의 그 어떤 활동의 그 근거지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예.